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형사의 굳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범죄 수사극이 아니에요. 듣다 보면 어느새 철학적인 악몽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강렬했으면 결말이 두 번이나 바뀌어야 했을까요? 이 지독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 앞에서 한 형사가 내뱉는 이 섬뜩한 한마디. 이게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한 남자의 영혼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집어삼킬 지독한 추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서막이었죠. 이야기의 첫 장은 아주 평화로운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열립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경찰서장 마테이. 그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금물,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죠. 한 아이가 숲속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 마테이는 운명처럼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이를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부모 앞에서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맙니다. 바로 범인을 잡는 데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걸겠다는 그런 맹세였죠. 이게 바로 그를 평생 올가맬 집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약속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경찰은 사건을 아주 빠르게 해결하거든요. 근처를 지나던 외판원 한 명을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고 그는 강압적인 신문 끝에 자백을 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제 사건이 끝난 거죠. 하지만 마테이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합니다. 결국 그는 은퇴를 포기해요. 진범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그 확신 하나에 모든 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테이의 집념은 뭐랄까 광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덫을 놓기로 마음먹죠. 그게 뭐냐면요. 또 다른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미끼로 쓰겠다는 정말 끔찍하고 비정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고귀한 목표라는 게 이렇게 끔찍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58년에 백주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버전은 관객들이 딱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결말, 즉 정의의 승리를 아주 시원하게 보여줬죠. 영화에서는요, 마테이의 그 위험천만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살인마는 미끼를 덥석 물고 형사의 추리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죠.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구조됩니다. 전형적인 영웅의 승리, 바로 그거죠. 아, 세상은 아직 안전하고 질서가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깔끔한 결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작가 프리드리히 듀렌마트였습니다. 듀렌마트는 이 결과물에 아주 깊은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해피엔딩은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우리 진짜 현실을 외면한 거짓말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기존의 추리소설들이 항상 논리가 이기는 그런 질서정연한 세계라는 거짓된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사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영화의 해피엔딩은 거짓이라고 선언해버리고 같은 해에 진짜 이야기, 자신의 버전을 소설 약속으로 출간합니다.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달았죠. 추리소설에 붙이는 진혼곡. 이건 뭐 기존 장르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는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잔혹한 현실을 향해서 말이죠. 마테이는 덫을 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걸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범인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흐릿해져만 갑니다. 동료들은 이미 다 그를 떠났고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결국 덫은 실패합니다. 살인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테이의 완벽한 논리, 그의 모든 계획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주유소 옆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완전히 망가진 남자가 되어 광기 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 두 가지 결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소설이 밝히는 진실은 정말이지 너무나 잔혹합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마테이의 추리가 완벽하게 맞았던 거예요. 범인은 진짜로 약속 장소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오던 길에 그냥 우연한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한 인간의 그 완벽했던 논리와 지독한 집념이 그냥 우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장난에 처참하게 박살나버린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듀렌마트의 이 암울한 비전은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스크린 위에서 마침내 완전한 형태를 찾게 되기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영화 버전과 절망적인 소설 버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2001년이 될 때까지 나란히 존재했던 겁니다. 마침내 새로운 영화가 나타나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마침내 2001년, 숀 펜 감독과 명배우 잭 니콜슨이 손을 잡고 원작자가 의도했던 바로 그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스크린 위에 완벽하게 되살려냅니다. 이제 관객들은 더 이상 안전한 해피엔딩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결국 듀엔마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운 최고의 계획이 정말 어이없는 사고 하나로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